한국에서는 5분이면 벌써 다 끝났을 텐데 안절부절 못하는 딸을 보며 한숨 짓는 어머니. 아니 얘가 성격이 왜 이렇게 급해졌어.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한국 갔다 오더니 성격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 한국 파견을 다녀온 딸이 약 2년 만에 이탈리아로 돌아왔는데요. 그리웠던 가족품으로 돌아와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족과 있는 하루하루 특히 엄마와는 매일 티격태격하느라 서로 예민해져 있었죠. 엄마는 진심인지 홧김에하는 말인지 다시 딸과 떨어져 살고 싶다고 하소연하는데요. 이 가족은 과연 다시 화목해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감동한 숲 감동지기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외국인들이 겪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아멜리아라고 해. 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나의 고향인 이탈리아 피렌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말해줄까? 여기는 예술과 역사가 숨쉬는 곳이야. 나와 내 남편 마르코는 이곳에서 태어나 자랐고 우리의 삶은 마치 이 도시처럼 평온하고 평범했지. 우리는 큰 욕심 없이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 가족, 그리고 친구들 뿐이야. 하지만 우리 딸 소피아는 좀 달라. 어릴 때부터 딸은 항상 열정이 넘치고 뭔가를 하고 싶어 했어. 소피아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데에 거침이 없었지. 마치 끝없는 에너지를 가진 듯 보였어. 가끔은 소피아가 우리와 같은 이탈리아인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 우리가 좋아하는 느긋한 오후의 나른함과는 거리가 멀었지. 대학을 졸업하고 소피아는 자신의 길을 찾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녀의 열정과 노력은 결국 그녀를 이탈리아를 넘어 한국으로 이끌었어. 한국이라니 마르코와 나는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어. 그러나 소피아는 우리의 우려를 뒤로하고 강단 있게 자신의 결정을 밀고 나갔지. 그녀는 한국에서의 삶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했어. 한국에 도착한 후 소피아의 이야기는 마치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주는 것 같았어. 그녀는 한국의 문화, 음식, 사람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 한국의 전통시장을 거닐며 느낀 생동감, 첫 번째로 시도한 김치 만들기, 그리고 한국어로 첫 대화를 나눈 순간의 떨림까지. 그녀의 모든 경험은 마치 모험 속의 주인공 같았어. 그러던 어느 날 소피아가 한국에서 만난 특별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그 사람 덕분에 그녀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해. 마르코와 나는 소피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딸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어. 그녀의 삶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는 것이었지.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 소피아의 새로운 모험은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이제 확신해. 우리 딸이 선택한 길은 분명 그녀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마치 우리가 피렌체에서 느꼈던 그 행복처럼 말이야. 그런데 소피아가 돌아온 후로 집안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 이탈리아의 피렌체는 여전히 아름다우니까 변함이 없는데 우리 소피아만이 달라진 거지. 한국 생활 2년 차에 접어들면서 그녀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것처럼 느껴졌어. 어느 날이었어. 우리 집 전등 하나가 고장나서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 전기 수리공을 불렀는데 출장을 오는데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길래 출장 예약을 하고 끊었지. 우리 부부는 큰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어. 전등 고치는 거야 뭐 큰일은 아니잖아? 그런데 이게 웬걸 딸아이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난리가 났어. 전등 하나 고치는데 무슨 일주일이나 기다려야 하냐면서. 한국이었으면 당장 와서 고쳤을 텐데 여긴 왜 이렇게 느리냐며 야단법석이었지. 더 이상 딸아이와 싸우기도 싫고 지쳐서 그래 어디 한번 너의 뜻대로 해보자 하는 마음에 딸아이 앞에서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어 가능한 빨리 와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딸이 정말 불편해하고 있어서요 라고 부탁을 했지. 하지만 답은 역시나 약속된 일정대로 갈 것이라고만 하더라고. 이 말을 듣고 딸아이는 더욱 화가 나 있었어. 우리 부부는 이참에 소피아에게 인내와 적응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 여기는 한국이 아니야. 우리가 여기서 살려면 여기의 방식에 맞춰 살아가야 해. 모든 게 네가 원하는 대로 될 수는 없어. 라고 말이야. 그 말을 들은 소피아가 처음에는 좀 불만스러워 보였지만 잠시 생각 후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줬어. 엄마, 아빠 나 여기서 다시 적응하도록 더 노력해볼게요. 한국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엄마 아빠 말처럼 이탈리아는 내 고향이니까요. 그 말을 듣고 우리 부부는 참 기뻤어. 그 후로 딸아이는 조금씩 변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어. 불평을 조금 줄이고 여기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 가족은 그 상황을 통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하지만 소피아의 노력은 생각만큼 쉽지만은 않았어. 소피아가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 중에 또 다른 에피소드가 생겼어. 이야기는 어느 날 우리 가족이 피렌체에 숨겨진 보석 같은 곱창버거 집을 방문한 날로 넘어가. 딸아이는 이미 기대에 차 있었어. 피렌체에서도 유명한 맛집이라 줄이 좀 길었지만 딸아이는 기다림을 즐기는 법을 잊은 지 오래였지. 사장님이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곱창버거를 만드시는 걸 보며 나는 이탈리아의 느린 생활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느꼈어. 그런데 딸아이는 그 장면을 보고 있지 못했어. 그녀는 사장님께 다가가 기다림의 미학을 잊고 불평을 시작했지. 이렇게 손님을 기다리게 하는 건 정말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장사했다간 손님들이 다 도망가요. 딸아이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우리를 쳐다봤어. 나는 그 순간 딸아이의 말이 이탈리아와 한국 사이의 문화 차이를 넘어서 어쩌면 세대 간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녀의 불평에 사장님은 당황하셨지만 침착하게 이곳은 이탈리아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정성을 다해 만들고 그 과정을 즐깁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맛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답하셨어. 나는 그 말에 공감했지만 딸아이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어.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느리면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 딸아이는 한국의 빠른 속도와 효율성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고 이탈리아의 여유로운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거야. 나는 딸아이를 조용히 데리고 자리에 앉아 이탈리아에서는 모든 것이 좀 더 느리게 흘러가. 여기 사람들은 생활 속 작은 순간들을 즐기며 살아. 우리도 이 기회에 그들처럼 삶의 작은 행복을 찾아보자. 라고 말했어. 그 말을 듣고 딸아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 그리고 곱창버거를 한 입 베어 물고는 눈이 번쩍 뜨였지.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정성이 가득 낀 맛이야. 그 순간 딸아이의 표정에 만족과 행복이 가득 찼어.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족이 함께 이탈리아에서 보내는 시간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그렇게 우리 가족은 이탈리아의 맛과 문화 그리고 여유로움을 하나씩 경험하며 서로에게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어.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은 딸아이가 한국과 이탈리아 두 문화 사이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해. 그 후로도 소피아는 종종 우리에게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 엄마, 아빠, 진짜 한국은 이런 거예요. 아침에 주문하면 점심 전에 도착하는 택배 서비스, 24시간 운영하는 가게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카페들. 이렇게 소피아가 열정적으로 말하는 걸 보고 있자니 마치 다시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 소피아의 눈빛은 항상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 마르코와 나는 그저 듣기만 했어. 처음엔 그녀의 이야기가 새롭고 흥미로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해선 거야. 그리고 하루빨리 소피아가 다시 이탈리아에 익숙해지길 간절히 바랬지. 한국에서 돌아온 소피아는 이탈리아의 느린 생활 방식에 다시 적응하는 게 아무래도 쉽지 않아 보였어. 우리는 그녀가 이탈리아에서의 생활을 다시 사랑하게 될 방법을 찾아야 했어. 우리는 소피아를 위해 이탈리아의 문화를 새롭게 경험할 기회를 만들기로 했어. 그래서 시작한 것이 주말마다 다른 지역의 작은 마을을 방문하는 거였어. 우리는 소피아를 데리고 토스카나의 언덕을 넘나들며 숨겨진 보석 같은 마을들을 탐험했어. 각 마을마다 독특한 음식을 맛보고 오래된 역사를 가진 장소들을 방문했지. 그 과정에서 소피아는 점점 이탈리아의 아름다움에 다시 빠져드는 것 같아 보였지. 하지만 소피아의 마음속 한국에 대한 그리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던 것 같아. 그녀는 이탈리아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즐기면서도 한국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했어.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지. 그러던 어느 날 소피아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어. 그녀의 얼굴에는 진지함이 가득했지. 우리는 그녀가 무엇을 말할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해하며 소피아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날 밤 우리 집 거실은 평소와는 달랐어. 딸아이가 맥주를 꺼내며 우리에게 할 말이 있다고 시작한 대화는 한국에 대한 그녀의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찼어. 딸아이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열정적이었어. 한국에서의 경험과 배움을 통해 그녀는 확신을 얻었다며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했어. 엄마, 아빠, 진짜 한국은 대단해. 전 세계에서 우리 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잖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남편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 우리가 알던 한국과는 다른 딸아이 눈에 비친 한국의 모습이 새롭게 다가왔으니까. 유럽에서 살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한 변화들을 딸아이는 한국에서 몸소 경험한 거야. 딸아이는 계속해서 한국의 문화와 사회적 진보에 대해 이야기했어.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해. 그리고 그들의 기술력 그리고 그들이 가진 창의성은 정말 놀라워.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잖아. 이런 걸 보면 한국이 어떻게 글로벌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 그리고 나서 그녀는 우리에게 제안했어. 엄마 아빠도 한국에 가서 직접 보고 느껴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나의 선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우리 같이 가보자고. 그 순간 남편과 나는 결정했어. 딸아이의 이야기와 열정을 듣고 나니 우리도 그녀의 경험을 직접 보고 싶어졌거든.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녀가 말하는 그 모든 멋진 점들을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어. 그래 가자. 한국으로. 우리는 그렇게 말하며 서로 웃었어. 다음날 아침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어. 딸아이의 열정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모험을 선사한 거야. 한국에서의 경험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우리 모두 기대가 컸어. 한국에 도착한 딸은 호텔에 짐을 내려놓자마자 이곳에 가자며 사진을 보여주었어. 한국에서 제일 높은 롯데타워와 대형 쇼핑몰 사진이었지. 사진을 보고 정말 놀랐어. 우와, 정말 대단하다. 한국에 이런 멋진 건물이 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 그 말에 딸이 웃으며 말했지. 엄마, 아빠, 사실 요즘 세계 곳곳에 짓는 대형 건축물 대부분은 한국 건설사들이 맡고 있어요. 심지어 중동의 네오시티 프로젝트에도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니까요. 그 말을 듣고 우리 부부는 정말 세계 경제나 현대 건축에 대해 너무 모르고 살았나 싶어서 조금 부끄러워졌어.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현대 건축을 직접 보기 위해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를 방문하기로 했어. 지하철에서 내려서 롯데타워로 향하는 길, 딸이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어.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롯데타워예요.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며 놀랐죠. 어머, 여기가 정말 그 롯데타워야? 지하철역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네. 롯데타워와 지하철이 직접 연결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쇼핑몰, 식당, 피부샵, 마사지샵, 헤어샵, 영화관, 수족관까지 정말 없는 게 없었어. 딸이 자랑스럽게 말했지. 여기서는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인터넷도 엄청 빠르고 롯데타워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쇼핑센터 안은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어. 딸아이는 우리가 좋아할 만한 옷가게를 이미 알아봤다며 손짓을 하며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었지.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딸아이가 우리 스타일을 얼마나 잘 아는지 놀랐어. 엄마, 아빠, 여기 보세요. 이런 스타일 어때요? 딸아이가 옷을 하나하나 골라주는데 마치 전문가처럼 우리 취향을 저격하더라고. 옷을 고르는 동안 우리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 또 한 번 놀랐어. 점원들은 정말 우리가 편안하게 옷을 고를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필요한 사이즈가 없을 때는 바로 다른 매장에서 가져오겠다고 하며 빠른 대응을 해주었어. 그렇게 말하고는 어느새 필요한 옷을 가지고 돌아오기도 했지. 어떠세요? 맞으시나요? 그 점원이 물으며 건넨 옷은 딱 맞았고 스타일도 완벽했어. 그렇게 옷 몇 벌을 고른 후 딸아이는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했어. 엄마, 아빠, 한국에 온 김에 정말 맛있는 거 먹어보자고요. 딸아이가 이끄는 대로 식당에 도착했는데 메뉴를 보니 정말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한우가 정말 유명하대요. 한번 먹어볼래요? 딸아이의 추천에 우리는 한우를 주문했어.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까지의 기다림도 그리 길지 않았어. 한우가 나오자 딸아이가 어떻게 먹는지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여기 이 소스에 살짝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이 쌈 야채에 싸서 한 입에 먹으면 완벽하죠. 따라해보니 정말 그 말대로였어. 한우의 부드러움과 소스의 맛, 신선한 야채의 조화가 입안 가득 퍼져 정말 맛있었어.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딸아이는 우리에게 또 다른 한국의 문화를 보여주고 싶다며 다음 목적지로 안내했어. 그곳은 바로 전통 찻집이었어. 찻집에 들어서니 고즈넉한 분위기가 느껴졌고 다양한 전통차들을 볼 수 있었어. 엄마, 아빠, 여기서 잠깐 쉬면서 차를 마시며 한국 전통 문화도 느껴보세요. 딸아이가 추천해준 차를 마시며 찻집 안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잠시 평온을 느꼈어. 차의 향기로운 향기와 맛, 그리고 딸아이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졌어. 엄마, 아빠, 저 정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한국에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제가 사랑하는 이 나라의 매력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
딸아이의 말에 우리는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것을 느꼈어. 이렇게 딸아이와 함께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맛을 경험하며 우리는 점점 이 나라에 대한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어. 딸아이가 보여줄 세계는 아직 많이 남아 있었고 우리는 그 다음 모험을 기대하며 찻집을 떠났어. 그리고 우리가 살던 시대와 다르게 한국의 아파트들도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 로켓 배송에 대해서도 들었어. 주문하면 새벽에 바로 물건이 도착한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 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했어. 소피야,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 네가 보여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놀라워. 우리도 이제 너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앞으로는 서로 더 많이 대화하고 네가 경험한 이 멋진 세상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 딸은 그 말을 듣고 활짝 웃으며 말했어. 정말요? 너무 좋아요. 앞으로 제가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릴게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이렇게 멋질 줄 몰랐어요. 정말 여기 살고 싶어요. 우리 부부는 딸의 그런 모습을 보며 새로운 세상을 함께 탐험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 우리의 한국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된 것만 같았지. 우린 언제나 늘 항상 변함없이 응원한다며 딸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지. 오늘은 한국에서 살다 온 딸이 고향인 이탈리아에 돌아와서 느긋한 이탈리아인의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일상을 답답해하던 사연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공감되시거나 사연자분 전해드릴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재미있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국이 세계의 한국으로 쭉쭉 뻗어나가 더욱 성장하고 전 세계를 주도하는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